안녕하세요. 심리학개론 튜터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심리학개론 튜터링의 튜터를 맡은 전기전자공학부 정혜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튜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과목 소개 및 공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리학개론 수업은 심리학과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게 되는 전공 필수 과목이지만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부생들은 수강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심리학 개론 수업은 개론 수업인 만큼 심리학의 특정 분야에 대해 깊이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라 심리학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 공부해 볼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이 수업은 교수님 한 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수업이 아니라 심리학과의 여러 교수님들께서 함께 이끌어 가시는 수업입니다. 따라서 책에 소개되지 않은 연구 주제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 공부해 볼 수 있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이 수업은 암기가 기본 전제가 되는 수업인 만큼 책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팀 티칭으로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각 수업을 맡으신 교수님들께서 강조하신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특이한 사례 혹은 예시 등을 잘 필기하고 공부해 두면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리학 개론 수업은 보통 이런 목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번 튜터링에서 기억, 학습, 성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1강 기억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칵테일 파티 문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갈 수 없지만 한번 칵테일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칵테일 파티에서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합쳐져 매우 정신이 없지만 저희는 그것들을 차단하고 선택적으로 하나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거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눈, 코, 입 등과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 이 세상의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얻게 된 감각기억은 주의를 기울여 보다 지속적인 기억인 단기 기억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의식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를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과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주변의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등 저희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기억이 단기 기억으로 전환됐는데 그렇다면 단기 기억의 지속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쉽게도 단기 기억은 용량이 매우 작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암송하지 않으면 쉽게 잊혀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 기억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암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6개의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유사한 카테고리의 단어들로 나누어서 암기를 하면 더 잘 기억될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들을 의미가 있는 단위들로 재구성하여 암기하는 방법을 청킹이라고 합니다. 청킹은 단기 기억의 작은 용량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암기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위에서 보여드린 이 모델은 상자 모델이라고 하는 오래된 이론입니다. 이 모델은 장기 기억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에서는 각 단계들이 모두 독립적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한계로 정보를 처리하는 수준이 장기 기억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 A와 B가 이 fish와 dish라는 단어를 암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A는 오늘 저녁으로 fish를 먹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 더욱 깊은 처리 수준에서 이 두 단어를 암기했습니다. 하지만 B는
그냥 이 두 단어가 SH로 끝난다는 점을 이용하여 더 얕은 처리 수준에서 암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 중 경험적으로 A가 더 잘 기억할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단기 기억이 그저 장기 기억을 붙들어 두는 기능만 한다면 저희는 처리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수준의 장기 기억만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계는 장기 기억은 정상이지만 단기 기억은 손상된 환자의 사례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헨리 모레종이라는 사람은 뇌전증 치료를 위해 해마와 그 주변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수술 이후 수술 전까지의 장기 기억은 온전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장기 기억을 형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기 기억이 크게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새로운 장기 기억을 합습할 수 있었겠지만 그의 단기 기억이 크게 손상되어 그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합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기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장기 기억은 부호화, 보관, 인출 3단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부호화 단계에서는 감각을 통해 습득한 정보들을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단계입니다. 특히 부호화 단계의 응고에서는 뇌의 해마가 크게 관여합니다. 해마는 기억을 직접적으로 저장하는 장소는 아니고 기억을 계속해서 응고화시켜 이를 보다 장기적인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헨리 모레종 예시에서는 해마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기억이 부호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장기 기억을 새로이 형성할 수 없는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관 단계에서는 기억을 보관하여 이의 지속 시간을 늘리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관 단계에서는 청킹 혹은 암송과 같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인출 단계에서는 보관 단계로부터 저장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단계입니다. 이 인출 단계에서는 별 노력 없이도 쉽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는 반면 단서가 주어져야 떠오르는 기억도 있습니다. 장기 기억은 단기 기억과 달리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장기 기억은 크게 외현 기억과 암묵 기억으로 나뉩니다. 외현 기억은 말로 서술할 수 있는 기억이고 암묵 기억은 말로 서술할 수 없는 기억입니다. 이 외현 기억은 다시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으로 나뉩니다. 의미 기억은 객관적인 지식에 대한 기억이고 일화 기억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기억입니다. 의미 기억의 예시로는 영어 단어 암기하기 등이 있고 일화 기억의 예시로는 작년 여행의 추억 등이 있습니다. 암묵 기억은 절차 기억과 점화로 나뉩니다. 절차 기억은 몸이 습득한 기억 등을 이야기하고 점화는 이전에 습득한 기억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영향을 주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절차 기억의 예시로는 자전거 타기 등이 있고 점화의 예시로는 수박을 보면 달인 계절보다도 여름이 먼저 연상되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장기 기억의 종류가 다양하고 용어들이 뜻하는 바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용어에 주의하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심리학개론 멘토링 1회 기억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